예,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미니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올가노이드 미니장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한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어봤죠. 줄기세포는 어디 있어요? 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 있죠. 똑똑하시네요.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 나면은 상처가 났죠. 그럼 상처가 왜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히 낫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처가 다시 생겼다가 낫는 이런 과정도 결국엔 줄기세포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역시 줄기세포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릴 3차원 미니장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원 미니장기는 어떠한 이유로 나오게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께 해드리면요.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도롱뇽이 있습니다.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잘라요. 좀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팔이 잘려도 한 40일에서 50일 길면 한 7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시 팔 자체가 다시 생겨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도롱뇽에서 이렇게 큰 장기 아예 뭔가 팔이 아예 생기거나 다리가 잘려도 다리가 생긴다거나 꼬리가 잘리면 꼬리가 다시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팔을 자르고 나면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녹화를 해놓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거고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생기고 한 70일 정도 지나면 거의 원상복구가 될 정도로 이 사지가 다시 복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도롱뇽 사지 절단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지 절단이 나타나는 현상, 사지 절단하고 다시 생성이 되는 현상은 우리 사람에서 나타나지는 않죠. 근데 우리 사람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는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피부 상처가 났는데 좀 있으면 다시 낫죠. 물론 이제 큰 상처가 났을 때는 흉터도 남고 하긴 하지만 거의 조그만 상처라든지 어느 정도 상처들은 거의 완전히 다 회복이 됩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간에서도 우리 보시면 간은 거의 한 반 이상 잘라도 수술적으로 잘라도 간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주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 같이 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그 대부분의 장기들은 이러한 식으로 뭔가 손상이 일어났을 때 다시 회복되고 그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장기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은 아직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피부라든지 간이 이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이미 줄기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럼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우리가 몸속에 있을 때는 그냥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수정란이 우리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망가진 장기를 다시 재생을 시켜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꺼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는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치료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황우석 박사가 한참 이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지 마비가 걸린 환자를 휠체어에서 일으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했었어요. 이런 것 같이 일단 줄기세포의 가장 큰 활용법은 첫 번째로는 치료제 개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 세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에 걸린 사람에서 이 줄기세포를 뽑아서 세포를 밖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질환에 걸린 사람에 대한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질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매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치매에 대한 치료제를 찾고 싶다 하면은 치매 환자 유래의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신경세포로 바꿔서 이 신경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치료제는 어떤 걸 쓰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는 질환 모델 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크게 보면은 치료제 개발, 질환 모델 제작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명 치료를 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실명 치료를 하냐면 이러한 식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배아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적절하게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우리 망막 세포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잘 컨트롤을 해서 어떤 세포로 가게 지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지시를 해주면은 최종적인 단계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 망막 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망막 세포는 실명한 환자들의 망막에다가 넣어주게 돼요. 주사기로 넣어주든지 뭐 수술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 망막세포가 망가진 망막 주변에 정착을 해서 안 보이던 환자가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꿈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망막이 망가진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줄기세포로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될까? 물론 완전히 잘 보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나 이와 같은 치료법들이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앞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누구 앞에 뭐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이게 움직임 정도는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 치료제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시력 회복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시력 회복이 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막 치료, 실명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현재까지 줄기세포 치료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병 모델 제작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먹어서 생기는 치매를 의미를 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많이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친척들도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치매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서 우리 노령화 사회에서 이 치매 걸리는 환자들이 매우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고 그 질환이 왜 걸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동물 실험을 가지고 해도 동물 실험은 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치매 약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뇌를 가지고 꺼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질환 모델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또는 여기 파킨슨 환자 이러한 치매 환자들에서 피부세포를 일부 떼서 이 피부세포를 가지고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그럼 이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다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경세포를 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화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신경세포는 이 치매 환자에서 나온 신경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를 가지고 여기다 약물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왜 일어나는지 기전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뭔가 질환의 모델 제작, 치료제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떠한 장기를 조그만한 사이즈로 만드는 걸 우리가 미니 장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걸 올가노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경제학 잡지에도 올가노이드 또는 유사장기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고 최근에도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이 올가노이드 또는 미니장기, 유사장기 이러한 개념들이 이 앞으로 과학계를 이끌어나갈 큰 화두로 현재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올가노이드 또는 미니장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기세포를 장의 크립트에서 장의 가장 바닥에 있는 데서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이 줄기세포를 이 젤 안에다가 가둬놓게 돼요. 그래서 젤 안에다 이렇게 가둔 다음에 주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줄기세포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장기를 만들어라 하는 신호를 배양 배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져요. 이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올가노이드이긴 한데 이건 장 올가노이드인데 옆에 이제 실제 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장은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이러한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장과 같이 이렇게 쭉 펼쳐진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모아져서 약간 구형으로 돼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은 이게 저희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세포 배양하는 것도 있고 세포를 키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포를 키우고 여기서 이제 세포를 배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서 지금 뭔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서 배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 꺼내 볼게요. 그래서 꺼내 보면은 이 안에 배양 배지, 아까 말씀드렸던 배양 배지가 이렇게 담겨 있고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흰색 덩어리들이 보이죠. 이 덩어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를 현미경으로 이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니 뇌다 하면은 실제 뇌와 완전히 동일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뇌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구조가 보여지고 미니 신장, 우리 콩팥이라고도 하죠. 미니 콩팥이다. 그러면 콩팥과 유사한 우리 뭐 보호만 주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폐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기들이 이 조그마한 인큐베이터 사이즈는 뭐 제 커봐야 이제 제 키의 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각각 그 배양 용기 안에 이런 많은 종류의 장기들의 올가노이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를 또는 미니 장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은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활용법. 첫 번째 치료제 개발, 두 번째 질환 모델 개발, 모델 개발을 통한 질환 병인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이 치료제 개발과 그리고 질환 연구예요. 근데 올가노이드와 미니 장기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단순하게 여태까지 줄기세포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미니 장기 또는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디즈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 모델 개발,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제 개발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미니 장기를 만들었으면 장기를 이제 또 잘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 뭔가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치료 뭐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낭포성 섬유증은 우리나라에 많은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외국이나 미국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낭포성 섬유증이 걸리는 이유는 이 장에 있는 점막에 그러니까 수분 배출을 시켜주는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낭포성 섬유증에 걸리게 돼서 이러한 식으로 안쪽에 뭔가 가래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돼서 숨쉬기도 힘들고 뭐 이러한 질환들을 우리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낭포성 섬유증 환자에서 이거를 세포를 일부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올가노이드를 만들면 뭔가 달라요. 이거는 일반적인 올가노이드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거의 비슷하죠. 부풀어 오르는 속도라든지. 근데 낭포성 섬유증에 걸리는 환자의 올가노이드는 보시는 것 같이 속도도 되게 느려요. 그리고 아까 더 심하게 걸리는 환자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부풀어 오르지가 않죠. 이게 이제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환자들에서 만든 올가노이드예요. 그러면 이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를 이제 또 우리는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낭포성 섬유증에 있는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낭포성 섬유증 환자에서 만든 올가노이드에다가 치료제를 처리해보고 다시 빵빵해진다 하면은 치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실제 인체 실험을 하지 않고 또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훨씬 더 인체나 동물 실험만큼이나 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올가노이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순차적으로 막 처리를 해본 다음에 잘 부풀어 오르는지 안 부풀어 오르는지 이걸 보고 실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연구진들이 한 사례들 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신기한 사례들을 좀 일부 모아왔는데 이 혀에 보면은 우리 혀 맛을 느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각세포가 있죠.
이 미각세포를 포함해서 이런 혀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미니 장기 형태로 만드는 사례도 있고, 여기는 망막인데 아까 우리 망막 가지고 망막 상피세포를 만들어야 분할을 해서 망막 치료제, 실명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죠. 그거는 2차원적으로 분할시킨 세포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눈 망막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3차원적인 망막 미니 망막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피부 조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면은 모근이에요. 모근이고 더 키우면 뭐 털이 나오기도 하고 해요.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 유사한 구조들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달팽이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기관인데, 이 달팽이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달팽이관 같은 경우에는 뭐 청력기를 손실한 사람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모발 같은 것, 뭐 대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망막도 실명한 사람들, 뭐 혀가 뭐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니면 나이가 먹어가지고 미각이 좀 망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워낙 초기 단계이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이라든지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영역을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종양 올가노이드라는 건데요. 미니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양은 뭐예요? 종양은 암덩어리를 우리가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은 한번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양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걸 잘게 부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포를 3차원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그런 미니장기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암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2차원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키우는 거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종양을 키우고 종양을 만드는 거를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라는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요. 이것도 똑같이 4일 동안 배양한 동영상인데, 배양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있고, 모양도 막 꾸불꾸불하니 좀 이상한 해괴박직한 모양을 보이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양 올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양 올가노이드를 이렇게 실컷 만들어 놓고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이 암을 죽이는 백신인데, 그 백신이 실제 암을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좋은 활용의 예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암제. 항암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역시 비슷하겠죠. 항암제가 듣나 안 듣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가노이드에 조금 더 한 단계, 여태까지 그런 실험과 좀 다른 한 단계 더 나아간 면은 뭐냐면, 실제 내 환자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제 몸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제 몸에서 암덩어리를 꺼내서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에서 꺼내서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올가노이드는 내 몸에 있는 그 암과 밖에서 키운 암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종양을 연구했을 때는 이것들이 특성들이 그냥 뭐 특별히 사람을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 환자에서 나온 걸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종양 올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실제 환자와 꺼내서 키우는 것과 그 성향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그 환자에서 꺼낸 종양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여기다 여러 가지 약물을 쭉 처리를 해봐요.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가장 그 올가노이드를 가장 잘 죽이는 약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 약물을 가지고 환자에다 치료를 하면은 가장 그 환자 몸에서도 그 암덩어리를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약을 쓸지, 아니면 이 약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하는 도구로 이런 종양 올가노이드를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식으로 환자와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종양 올가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고 활용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내용은 이렇게 미니 장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를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라고 하는 미니 장은 가장 발달된 형태가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인공 장기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사이즈가 아직은 크지는 않아요. 커봤자 1cm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재생공학적인 아니면 재료공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올가노이드를 결합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인공 장기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생이라든지 항노화 치료제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피부가 뭐 하얗고 그리고 주름살도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뭐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성체줄기 세포가 점차적으로 늙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체줄기 세포를 조금 더 젊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이런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인체 칩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실험을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 특이 질환 연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연구 대상 중 올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인간 특이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종양 올가노이드 봤죠. 종양 올가노이드 같이 환자에서 직접 꺼낸 걸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약물에 잘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는 여러 가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은 연구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빠르면 뭐 3, 4년, 길면은 10년 안에 이 중에 상당수를 이 올가노이드 미장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고 미장기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